2021년 6월 7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도 또 힘차게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이따 살펴보겠지만 정고점 돌파를 일단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해내고, 돌파만 보는 건 아니에요. 돌파해내고 안착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시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 강세를 보였어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특징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균형이 가냐,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다는 것은 증시에는 호재인 것은 맞지만 너무 좋게 나오면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연결이 되니까 적당히 좋게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지표를 보면은 적당히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부담을 조금 덜어놨다.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라는 게 단기에 해소될 건 아닙니다.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심플하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돈의 이동이 빨라진다는 것, 돈의 회전, 돈의 순환이 빨라지면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점진적인 물가 상승은 괜찮아요. 하지만 급격한 물가 상승이 무섭다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만 잘 해결해내면 지수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이제 전고점,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 돌파를 일단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직전 고점 돌파가 일단 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14,000포인트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 환경이 나온다라는 거죠. 밸류 재고로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14,000포인트도 또 보시면 역사적으로 상당한 저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에 뚫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골디락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골디락스죠. 이제는 뭐 아주 뜨거운 것과 아주 차가운 것이 있었는데 미지근한 것을 먹었다, 뭐 이런 표현에서 일단 나온 건데, 뜻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 과열되지 않고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큼 냉각되지 않은 상태, 가장 좋은 상태, 그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상태, 어떻게 보면 모두가 원하는 경제 상태, 이게 골디락스예요. 그래서 미증시가 지금 골디락스 상황에 들어왔다, 뭐 이렇게도 보는 거죠. 4일 노동부, 미국 노동부를 보면 그 5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55만 9천 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당초 예상한 증가치를 하회했어요. 실업률 같은 경우 6.1%를 5.8%까지 하락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고용 참여율이 또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좋아지는데 시장 예상치를 조금 밑도는 수준으로 좋아지면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없고, 하지만 경제가 좋아지는 건 맞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나 이제 그 경제 지표가 갑자기 크게 좋아지게 나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크게 악화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 전망들 꾸준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은 안정되다가 살짝 반등을 했는데 안정권입니다. 1116원 정도. 결국은 한 1100원에서 1130원 요 사이 레인지 정도에서만 움직인다면 외국인이 국내 증시,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사기에 나쁜 환율은 아니다라는 거죠. 때문에 환율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려는 초입까지 왔어요. 그래서 직전 전고점을 돌파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간밤에 미증시, 그러니까 지난주 말에 미증시 흐름은 좋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고점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돌파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돌파 이후에 안착을 해야 3,300선, 못 봤던 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전고점 돌파 이후에 안착까지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소식 중에 하나 체크해 볼 만한 게, G7 정상이 이제 법인세 최저세율, 법인세 최저세율 15% 합의죠. G7 정상의 법인세 최저세율 15% 합의 소식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인세라는 것은 시장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관련된 이슈가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단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이슈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확보하는 거고, 그 세금을 경제를 부흥하는 데 쓴다면 더 긍정적일 수 있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악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법인세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인 건 맞으니까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식형 펀드인데, 지금 주식형 펀드에서는 자금 이탈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금 이탈이 만약에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역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형 펀드에서 이제 자금 이탈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10일에는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으니까 유럽 이슈는 이제 미국보다는 영향력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체크해 볼 만한 말들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빨라지죠. 네, 많은 백신들을 확보하고 있고 백신 예약도 받고 있고 1차 접종을 맞으신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뭐 여행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코로나의 피해를 많이 받았던 종목군들, 뭐 화장품주가 됐든지 중국 소비주,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요.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도 꾸준하게 체크하면서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종목 장세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정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니까 시황 분석도 계속 중요하긴 한데 종목 분석도 꼼꼼하게 하셔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끝으로 VIP반 안내 드릴게요. 네, VIP반에서는 제가 직접 종목별 매수, 매도 타이밍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VIP반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010-7299-7214는 담당자님 번호고요. 저와 직접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2638-0086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상담 원한다고. 그러면 제가 따로 연락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VIP반에서는 이제 문자로 어떤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를 정확하게 보내드립니다. 문자 받고 매수하시고 문자 받고 매도하시면 편안하게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개별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매매 신호 받으면서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VIP반으로 오세요. 네, 010-2638-0086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네, 이번 한 주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한 템포 더 시장을 여는 거니까 시장에 참여하시면서 최대한 수익 거두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개인 투자분들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